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미국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셋은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ETF 상품을 이미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ETF 출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이 적극적으로 상품 출시를 주도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에는 비트코인 ETF 신청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SEC는 계속해서 승인 신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연 언제쯤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승인이 나면 좋겠지만 대체로 올해는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자가 리플렛의 파트너인 국제 결제 플랫폼을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가상화폐 연계 카드 거래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자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혁신 기술을 발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조직 생리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이 이번에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자회사인 글로벌엑스는 글로벌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출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엑스는 미래에셋이 지난 2018년 인수한 ETF 전문 운용사로 알려진 곳입니다. SEC가 공개한 신청서를 보면 글로벌엑스의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메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출시 승인이 이루어지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거래 플랫폼 BZX에 상장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서 시장 전반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 4월에도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미래에셋의 캐나다 자회사인 호라이즌스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과 함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돌아가는 상품 두 가지를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북미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를 선보인 게 지난 2월인데 그 직후에 미래에셋 자회사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처럼 미래에셋의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10개가 넘는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 SEC에 올라가 있지만 번번이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스프리 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그레그 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초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신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올해 너무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비트코인 ETF 서류 작업만 해도 양이 상당해서 올해 안에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유럽, 기타 지역에서 잇따라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고 있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뒤처지고 있지만 이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투자 운용사 윌셔 피닉스의 공동 창업자 윌리엄 카이는 비트코인 ETF가 언젠가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될 거라고 믿는다. 다만 올해 혹은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윌셔 피닉스는 지난 2019년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서를 낸 적이 있지만 당시 SEC는 시장 조작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면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SEC가 언제 승인을 낼지는 불투명하지만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를 100% ETF 전환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GBTC가 ETF로 전환되면 BNY 멜론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파트너십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꼽히는 BNY 멜론은 이번 미래에셋의 ETF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 신탁 관리자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가상화폐 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크립토 은행이 폴카닷 ETP 상품을 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승인한 크립토은행 세바뱅크가 폴카닷 ETP 상품을 출시하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스위스 크립토 ETP 발행업체인 21Sures가 폴카닷 ETP를 출시했고 5월에는 블록체인 업체 발러가 폴카닷 ETP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폴카닷은 때로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7월 22일 현재 폴카닷은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9위입니다. 시총 사이즈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과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만 놓고 보면 폴카닷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 등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능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이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D앱을 구축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만들어준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합니다. 또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주기도 하는 이더리움과는 달리 폴카닷의 경우에는 브릿지 시스템을 통해 과부하를 해소해 프로젝트 확장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나름 전망도 있고 메이저급 시총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증권거래소에 ETP 상품으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비자카드 관련 소식입니다. 전통 은행 가운데 가장 가상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BNY 멜론이라면 카드사 중에는 단연 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이번에는 지난해 리플렛에 합류한 파트너 국제결제 플랫폼인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커런시 클라우드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 분야 5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18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자는 커런시 클라우드에 대해서 10억 달러 정도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것은 핀테크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면서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비자의 의지 또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는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꽤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와 연계된 비자 카드를 출시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거래액이 10억 달러가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도 인기지만 비자로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발빠르게 수익화했다는 평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현재 비자는 코인베이스와 블록파이 등 50개 가상화폐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에 대표적인 악재 가능성 후보로 꼽혔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락업 해제 이슈는 그냥 별탈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한마디를 했는데, 소넨샤인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스케일 투자자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은 중장기적 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락업 해제라는 시장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만 놓고 지나치게 우려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의 입장을 너무 개미의 관점에서 바라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발언 이후에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악재가 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여러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웹툰은 BTC 타임즈의 매니징 디렉터 리나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직접 그린 웹툰입니다. 제목은 비트코이너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군가 반토막난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상황까지 견뎌야 한다는 점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근하게 사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웹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가급적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이 분석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개인적인 관심사항과 겹치거나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제 주관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또 제 관점은 관점대로 분리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